안녕하세요. 상당히 삼성전자가 100만원 간다고 이렇게 부들고 있는 유튜브들이 많아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00만원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은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주의 경고 당부일걸 본 방송은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제 주관이에요. 자, 투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인 매도에 따른 피해는 본인의 투자 판단에 전적인 귀책 사유가 있음을 밝힙니다. 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히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100% 간다, 그 다음에 100만원 간다, 이런 관점에서 이게 갈 수도 있는데, 가려면은 반드시 상응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들이 해결되면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조건들이 탐탁치 않다. 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조건들이 있나. 자,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첫 번째, 코스피 200 시총 비율 상한제가 없어야 돼요. 상한제를 국회가 통과가 됐죠. 일단 독과점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돼서 이런 지금 상한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시행을 할 것이냐를 두고 말이 좀 있죠. 그 시행하는 곳은 금융감독위원회예요. 그렇죠? 금융감독위원회가 3월부터 2월부터 할지 3월부터 할지 6월부터 할지 이렇게 결정하는데, 최종이 아마 6월달일 겁니다. 자, 상한제가 없어야 되는데 상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슈퍼 장기 사이클이 와야 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장기 사이클이 와야 된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그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다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슈퍼 사이클은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슈퍼 사이클이 거의 7년짜리가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요번에 최근에 또 다시 약간의 온 거는 넷플릭스 같은 방송 컨텐츠 사업자, 신규 사업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오지라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시대가 왔죠. 오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이 DB 구축, 데이터 센터 구축 시기가 지금 도래했어요. 도래해서 2, 3년 동안에 그 구축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주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약간 슈퍼 장기 사이클이 아닌 반짝 사이클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슈퍼 초장기 사이클이 다시 올 수 있냐, 요거는 약간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보면 하나의 방법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4차 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는 경우에, 그리고 전기차나 친환경차의 전장 사업이죠. 전장 산업이죠. 이 차량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줘야 된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 이게 증가하는 수치가 삼성전자가 그동안 7년 동안 대상승을 이끌어왔던 그 지점에 수요만큼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의 진행이 안 되고 물량 증가율이 점점
다른 품목이 줄고 그 품목은 증가를 하더라도 다른 품목이 많이 줄게 되면 결국에는 슈퍼 장기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야지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슈퍼 장기 사이클이 와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세 번째는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거다. 완전히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떠나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죠. 물론 삼성전자가 저기 미국에도 일부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ETF로 투자가 들어오긴 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일본에서 ETF가 탈출하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 자, 미국, 그 다음 네 번째, 미국 기족 고배당주라는 게 있어요. 노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벌 ETF가 많은데, 이 고배당주처럼 고배당제가 선행돼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동안 가장 피크를 달리던 시기에도 안 했는데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는 시기에 하겠냐. 자, 코스피 지수가 최소 12,000, 16,000포인트를 찍어야지 이 가능한 겁니다. 예, 자, 100만원 가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100만원 가려고 하면 코스피 지수가 12,000포인트에서 16,000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년 동안 거의 뭐예요? 오르긴 올랐지만 거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정시가 바로 한국 정시예요.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떤 지경에 빠져 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면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정부 국가고 대통령이 2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무정부 상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밥 한 끼도 잘 못 사 먹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하루에 2끼도 잘 못 먹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석유는 많이 나도.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밑에 있는 나라가 멕시코라는 나라입니다. 멕시코도 뭐예요? 마약 카르텔이 그 정치를 장악해서 무정부 국가나 마찬가지죠. 뭐 그런 국가 바로 위에 있는 정시가 바로 한국 정시예요. 이런 상태가 아주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12,000포인트, 16,000포인트를 쉽게 갈 수가 없죠. 없는데 100만원 갈 수 있냐. 이게 가야지 100만원 가는 겁니다. 자, 5번이 되려면 10년,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다. 그렇죠? 뭐 30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다른 주식 사는 게 낫지 않나?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자, 삼성전자 100% 오른다, 혹은 100만원 간다. 여기에 제가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제 입장이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이지만 제 나름대로 객관성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100% 오르려고 하면 100%는 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6만원, 7만원짜리가 12만원, 14만원 가는 게 어렵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100% 가는 거. 자, 10만원 돌파하기도 굉장히 힘들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4만원대부터 해서 6만원대 6만원밖에 안 하니까, 삼성전자 전 세계 뭐 거의 1위인데, 탑인데, 이게 10만원, 20만원 안 가겠냐,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주식은 뭐예요? 어떤 가치 전에 시가총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총, 상한제. 여기 시총 상한제 안 하면 되지. 안 해도 문제가 있어요.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시총 상한제가 이제 적용되면 인덱스, ETF 강제 매도가 시작돼요.
강제 매도라는 건 뭐냐면 인덱스 ETF나 펀드에 보통 보면 삼성전자 관련 이 ETF는 30%에서 33%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처분을 강제 매도를 합니다. 강제 매도. 이게 전 세계에 다 있다고. 문제는 전세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까지 있다고. 그럼 미국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손실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내 돈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날아가는데 그 유지를 하겠습니까? 유지 안 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네, 전 세계 금융 투신사나 신탁사들이 다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매도가 아니라 그 비중만큼의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덜어낼 거고, 삼성전자가 지금 30%가 돼 있다면 아마 10% 비중 때까지 내려 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덜어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게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꼭지 잡히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말 오를 수 있겠냐.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367조 33%예요. 지금 한국 경제 벌써 33%야. 시총 상한제는 벌써 30%에 딱 돼 있는데 이 3%만 파는 게 아니겠죠. 3%를 판다 그러면 자, 여러분도 뭐 30%에서 그만두겠지. 29%에서 그만두겠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이 투자자들, 투자하는 큰 기업들, 글로벌 투자사들, 얘들은 뭐예요? 수익이 까먹는 거를, 수익이 날아가는 거를 방어하는 게 자동으로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이든 삼성전자 우든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이 사주는 척 하면서 굉장히 큰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읽지도 못하고 계속 뭐 매수 추천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매수를 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시총 비율은 매일 유동적으로 바뀌니까 이게 비율이 바뀝니다. 29%에서 34%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몇 달 동안. 거의 뭐 이게 뭐 367조도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시가총액과 주가 상승의 관계를 무시하지 마라. 이게 보시면 이게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자료인데 자,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197조였어요. 197조였던 게 그 당시 가격이 133만 원이었죠. 지금 액면 분할을 해서 이렇게 됐지만 액면 분할하기 전 자 2017년 말까지 가서 보면 이게 270만 원, 280만 원, 2배가 뛰었죠. 2배. 맞죠? 확실하게 보면 이게 2017년까지 17년도에 보면 17년, 18년도에 보면 275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을 했죠. 분할해서 이렇게 뭐 4만 몇천까지 왔는데 4만 6천으로 됐죠. 이게 근데 자, 이 주가가 275만 원 됐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다? 280조에서 거의 300조가 되죠. 300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SK하이닉스 똑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거의 8만 원 정도 찍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60 한 5조에서 70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배가 되니까 주가가 2배가 오른다라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라. 삼성전자 우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이 2배가 되니까 주가가 2배가 올랐다. 이게 모든 주가의 공통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넣고 빼고의 어떤 그런 개념도 있고 ETF에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약간 한 뭐 10% 이내, 5% 이내만 약간 달라요. 그 정도의 편차가 있지. 시가총액이 곧 뭐예요? 시가총액의 변동성이 곧 주가의 변동성입니다. 이게 일치한다고. 아시겠죠?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아까 보셨다시피 옆에 제가 우변에 제가 설명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00% 올라야 주가도 100% 오를 수 있다. 그러면 367조가 100% 오르려면
367조가 2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100만 원이 되려고 하면, 한 주당 100만 원이 되려고 그러면 367조 곱하기 13을 해줘서 4천조가 돼야 됩니다. 시가총액 4,771조가 돼야지 100만 원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면 가능하다고. 근데 나스닥 지금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10년 안에도 거의 가기가 힘들어요. 청산을 해야 되잖아. 청산하고 가면은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어요? 가치가 폭락하는데, 한국에서는. 좀 굉장히 복잡해요. 못 갑니다. 이 4,771조가 이게 우리나라 전체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도 4,771조가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총 자산 들어가 있는 3,000조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4,771조가 되겠냐? 이 삼성전자 하나에 4,771조가 돼야지 주가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이게 되려고 하면 12,000포인트에서 16,000포인트를 찍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국민들이 지금 주식과 펀드에 2%밖에 안 넣는데 부동산에다가 거의 84% 올인 중인데 이거를 여기 주식시장으로 30% 이상 막 밀어 넣어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걸 보고 버블을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서는 좀 희박해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에 와버렸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그 다음에 1%대, 많아봤자 3%예요. 이게 4%에서 6% 이상 이게 올랐어야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정책상 일본처럼 아베, 노믹스처럼 정부가 돈을 화폐를 찍어서 그 주식시장으로 계속 집어넣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약간 가능하죠. 이 정도는 아니겠죠. 아마 그 정도 하면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는 가능하다. 자, 10만 원이 되려면 420조 정도가 돼야 되는데, 420조가 되려면 코스피 200 시총이 200조 정도 증가를 해줘야 돼요. 자, 420조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시총 그 상한제에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시총 전체가 200조나 증가해줘야 됩니다. 200조나. 삼성 요거는 뭐 얼마 정도 한 30조에서 40조만 증가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증가를 하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야 돼. 다른 200 시총이 200조나 증가해야 되는데 200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쉽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상한제 영향을 받지 않고 오를 수 있다. 이게 함께 같이 증가를 해줘야 된다. 다른 게 다 무너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가겠냐. 만약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다른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을 해서 시총이 증발하면 얘는 상한제가 지금은 아까 보셨던 33%잖아요. 33%인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시총 코스피 200 지수 시총이 하락하면 얘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3%가 하락해보면 여기는 3% 증가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3%는 비율은 조금 다른데 뭐 1몇 프로 증가하겠죠. 그럼 34%가 되고 얘 10% 하락해버리면 얘는 거의 40%가 돼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시총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기가 안 좋거나 막 그 우한 폐렴 사태가 계속 장기화돼서 실적이 계속 악화되면 이게 주가가 빠지겠죠. 빠지면은 삼성전자 상한제 저 범위는 계속 증가해서 매도가 6만 원에서 3%치 매도되던 게 5만 원 돼도 계속 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커져. 자, 현재로서는 85,000원 넘기기도 굉장히 힘들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크게 잡은 거예요.
자, 이게 72,000원에서 76,000원 사이, 이게 얘하고 유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7만원이 될 수도 있고 76,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뚫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삼성전자 100만원 상승하려면 다시 이제 객관적인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기준에서 10배 이상 오르면 됩니다. 이게 현재 2200포인트예요. 근데 14000포인트 정도, 아까 보셨죠? 최저 12000에서 16000원을 찍으면 가능합니다. 100만원도 가능해요. 자,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 미국도 이렇게 여기서 이까지 몇 배입니까? 거의 미국도 5, 6배 시총이 증가하는데 20-30년 걸렸는데 이게 쉽겠냐고. 자, 여러분들은 한국 증시가 14,000포인트를 쉽게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100만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약간 뭐죠? 이 생각이 객관적인 게 아니고 자기 주관적이고 감으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4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유지하는데도 20년째인데, 지금 20년째 이거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여기서 겨우 달랑 600포인트 올라가고, 저기, 한번 28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IMF 직전에. IMF 그 버블 때. 그만큼 올라갔다니 무너졌잖아요. 자, 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7년 만에 100% 올랐다. 뭐 이거는 어떤 가능성 좀 있긴 하네, 그쵸? 하지만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턱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려 그러면 지금의 매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게.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 영업이익률은 절반 50% 마이너스 50%예요. 뒤에 자료가 또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0만원 상승하려면 100만원 되려고 그러면 이거 보니까 굉장히 버겁죠. 근데 10만원이 되려고 하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2800포인트 찍어야 됩니다. 2800포인트를 찍어야 상한제가 풀릴 거 아니야. 코스피 200 시총이 30% 이상 증가해야 된다. 증가하려면 2800포인트 찍어야 되잖아. 증가를 안 하는데 어떻게 2800포인트를 찍습니까? 2800포인트 찍는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시총이 30% 정도 증가하면 이게 2800% 가는 거예요. 뭐 3000포인트 가깝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것도 불가능한 거야. 시총 상한제가 시총 상한제가 없다라는 가정에서 봤을 때 제2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와야 되는데 이것도 탐탁치 않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초입부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미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권으로 지금 약간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장산업이나 2차 전지 그 전장산업,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이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신규 그 IoT 이런 데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 계속 수요는 계속 커질 겁니다. 커질긴 하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삼성전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수혜 쉽지 않다. 중국 수출 물량이 연 51%에서 56%예요. 삼성 단독. 자, 여기에 SK하이닉스가 한 10%입니다. 10% 돼요. 우리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는 물량이, 근데 뭐 D램인가 그걸로 보면 31%에서 39%예요. 자,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297조를 투입해서 중국 반도체 자국화 전략을 채택을 했어요. 채택을 해서 지금 공장을 일부 지어서 지금 벌써 2년, 3년 전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 일본은 계속 지어서 여기에 2030년부터 90%고 2027년부터는 70%입니다. 70% 자국 자력 갱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여기서부터
중저가 부분이에요. 중저가 D램 있죠. 이 부분은 전부 다 거의 중국한테 다 뺏깁니다. 뺏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실적의 한 30%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률도 여기서 상당히 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그래 이거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럼 가만히 있냐? 시스템 반도체는 오히려 굉장히 고부가 가치 어떤 그 기술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미국 퀄컴, 그리고 미국의 7개사 마이크로니엄 이런 게 있죠. 대만 TSMC, 네덜란드 ASML, 뭐 이 독주 시스템이 매우 강하게 지금 포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1등을 뭐 몇 년 안에 할 수 있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이력이나 경력, 기술력 이런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얘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매우 길게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매출이 나오더라도 수혈 뭐예요? 투자 비용이 훨씬 커져서 영업이익률이나 실적이 10년 동안 약간 굉장히 뭐예요? 이렇게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증가가 아니고 하락했다 하락 주주주juk 이렇게 되다가 다시 상승하는 어떤 시기가 오겠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 외국인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냐고. 자, 중국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 한번 볼게요. 2016년까지 삼성전자가 자, 애플을 제치고, 애플이 원래 이게 자, 애플이 21%고 삼성전자가 여기 26%입니다. 26%. 원래 이 반대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 거의 29%고 삼성전자가 17%에서 21% 든 게 애플까지 제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독보적으로 1등이었어. 삼성전자가 한때 한 거의 2년 동안 독보적인 중국 시장에서 1등이었는데, 이건 단체로 다 합쳐가지고 해요. 얘도 단체로 다 합쳤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1%입니다. 지금 현재 1% 시장 점유율이에요. 애플도 6%, 7%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저가폰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서도 지금 다시 샤오미하고 오포 같은 회사들한테 밀려서 지금 1등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결산해서 보니까 인도에서 밀려버렸어요. 지금 2위라고. 자, 우리에게는 인도가 있다 했는데 인도를 갔더니 또 샤오미가 따라와서 거기서도 또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2016년도 26%, 27%던 게 지금 1%입니다. 1%야. 자, 그런데 인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중국이 쉽지 않다. 이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지금 이러고 있다. 자, 중국이 스마트폰 이거 작업을 중앙정부 공산당 정부랑 특정 벤처 기업들을 모아서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해줬어요. 삼성하고 애플 이런 스마트폰을 이겨라. 내가 돈 대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뭐냐? 이건 이겼잖아, 이제. 이건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전기차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로 삼성 반도체를 이기자. 이거죠. 자, 객관적 지표. 성장성은 정체되고 주가는 지표 대비 고점이다. 자, 여기 보시면 2016년, 17년, 18년까지 보면 여기 굉장히 EPS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증가가 계속 꾸준하게 되고, 가장 증가가 많이 됐던 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0% 증가했습니다. 50%. 맞죠? 50%. 이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여기서는 허지부지 됐죠. 그래서 알면
성장성이 둔화되니까 액면 분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OE도 보면 이 2배 증가했죠. 2배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이 마이너스 됐고, ROA, 뭐, ROE까지는 볼 필요 없고, 자, ROE, EPS, 그럼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것도, 자, 2019년도에 보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그렇죠? 자, 하나, 자세히 한번 봅시다. 크게 한번 볼게요. 이게 연도, 자, 이게 가려졌네요. 다시. 이게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조금, 약간 오른하게 만들었네. 여기 보시면, ROE가, 여기 보면, 뭐 올해가, 2019년도 보면, 결산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감소해버렸죠. 그 다음에 ROA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게 심각하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EPS 증가율도 거의 절반으로 감소해버렸죠. 여기서는 절반, 50% 증가했다가 여기서는 50% 감소했어요. 그렇죠? 이게 심각합니다. 50%는 감소했다. 이런데 이게 100만원 간다?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를 보면, 자, 이 주가가 오르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꼭 이걸로 가는 거 아니고 펀더멘탈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또 갈 수는 있긴 한데, 실적이 감소를 하면은 좀 불안해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실적 감소했을 때, 애플이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4천조가 넘었죠, 지금. 근데 애플하고 삼성하고 비교했을 때, 야, 애플은 가야 4천조인데 왜 이 삼성전자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애플만큼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인데, 애플은 어떻게 됐냐면, 애플 차트도 보시고, 애플의 어떤 차트의 흐름 과정상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애플이 주가가 50%, 마이너스 50%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 또 한 번 몇 번씩 꺾이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4천조 찍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 50%가 내려갔던 때가 왜 내려갔냐면, 글로벌 정시도 안 좋았지만, 이때 애플이 삼성한테 완전 작살나던 시기예요. 삼성전자는 주가가 이때 오히려 이렇게 급등했고, 애플은 폭락했어요. 잠깐 뺏겼을 뿐인데, 그 1등 자리를 잠깐 뺏겼을 뿐인데, 점유율이 전 세계 30%를 넘게 애플이 장악을 하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27%가 되고 애플은 21%로 주저앉은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서비스 수요 지수 이런 걸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자, 판매량, 스마트폰 판매량은 1억이 되고 있고요, 이 애플이. 근데 이 스마트폰을 팔면서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같은 거, 아이폰 프로그램이나 이런 서비스 지수, 이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이 수익 때문에 애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애플은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 중이에요. 증가 중인데 삼성전자는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잖아.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 가치를 봤을 때,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수를 하려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예요? 얘를 통과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이거는 예측 지표고, 이게 현재 실적이거든요. 현재 실적 위치에 위에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고평가죠. 고평가. 이거는 뭐예요? 여기가 적정평가예요. 적정평가에 닿을 때 매수를 하시고, 이 가격이 얼마냐면 4만원대네요. 그렇죠? 4만원에서 5만원 이하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굉장히 비싼 가격대예요.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삼성전자라는 거는 펀드멘탈이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앞부분에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60 몇 프로인데 적어도 우리가 이거를 39%까지는 줄이겠다. 39%만 줄어도 삼성하고 SK하이닉스의 그 실적은 30%에서 50%까지 줄어요. 30%에서 50% 줍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100만 가려면 시간적으로나 확률적으로 매우 어렵다. 아마도 반도체 산업의 2차 슈퍼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중국발 쇼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중국발 쇼크가 온다라는 거는 아까 중국이 반도체 투자를 해서 자국에서 자력 경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우한 폐렴 사태로 뭐 그 지역이 우한 쪽에 이 반도체 라인이 다 있거든요. 그 허베이성에 자, 호베이성이죠. 호베이성. 자, 호베이성이 다 있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건 단발적이란 말입니다. 기간이 그게 끝나면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애플이 실적이 뒷받침 안 될 때 주가가 마이너스 50% 폭락했고요. 애플이 다시 실적이 뒷받침될 때 주가가 현재로 회귀했다는 점.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SK하이닉스도 뭐예요?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5만 이상 갈 때는 이미 한국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훌쩍 넘기고 있을 때일 것이다. 한국이 진짜 3,000포인트를 가겠다 생각하면 장기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근데 못 갈 경우에는 못 가면 어떡합니까? 이 3,000포인트 갈 정도면 다른 주식 사면은 300% 올라갈 종목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이거 2배 정도 가는 거 시총 상한제까지 엮여가지고 못 갈 듯 말 듯 한 거를 이거 겨우 20%에서 100% 수익 내려고 그 다음에 배당 조금 받으려고 배당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위험한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지금 경영상에 다른 종목들이 300%갈 애들이 상당히 이 3,000포인트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300%에서 1,000% 올라갈 종목이 여기에 한국 코스피에 다른 게 상당히 있어요. 그럼 그런 쪽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삼성전자에 안달을 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자 효율성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삼성전자보다 다른 애가 훨씬 좋다. 삼성전자 20년,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고 추천을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7만 2천 프로, 7만 4천 프로 올라온 지점에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냐. 그거죠. 외국인들이 한국 정시를 밀어 올리며 버블을 일으킬 때는 다른 종목은 이렇게 가는데 얘는 올라가봤자 100%예요. 맞죠? 100%. 2배. 어차피 이런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걸 고민해 보셔야 된다. 자, 제가 제 이제 블로그에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있는데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수익이 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한 조언, 주식 입문 기초 상식. 이제 이거는 주식이 기초 완전 초보가 아니더라도 계속 손실이 난다 그러면 이 동영상이 있어요. 수익이 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한 조언. 이걸 보시면 약간 도움이 될 겁니다.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동영상은 PER 밴드와 PBR 밴드를 이용하시면은 정말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종목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을 찾았어요. 주식의 실질적 가치 평가 지표. 이걸 알면은 거의 뭡니까? 주식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N파동 활용법. 이거는 뭐 여러분 약간 단기 투자 좋아하고 단타라는 게 아니에요. 매수 지점이 정확해야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지점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삼성전자도 매수 지점이 아까 제가 이게 있죠. PBR 밴드 이럴 때 사고 저기 올라갔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매도해버리고 그럼 수익이잖아.
어떤 종목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관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송하는 내용이 있죠. 자, 주식 투자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와 통계로 하자. 뭐 최근에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너무 많은 걸들 그 유튜브에 보면 사라 사라 매수해야 된다, 전 세계 1위다, 그래서 사야 된다, 이런 기준이에요. 살 거면은 살 자리에서 사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 투자인지 단기 투자인지 뭐 배당주를 우선주를 사라고 하든지, 그렇죠? 뭐 어떤 내막을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추천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펀드멘탈만 가지고 계속 강요 뭐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 펀드멘탈 관점에서 주식을 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펀드멘탈. 장기 투자 뭐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하실 겁니까? 삼성전자에 가지고 장기 투자 하실 거면은 산업 사이클을 좀 보셔야 된다. 산업 사이클이 이렇게 보면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이미 3, 40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초입부에 이럴 때 이러다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이런 지점에서 들어가서 샀으면, 반도체 대장주 있죠? 샀으면 4,000포인트, 4,000%에서 7만 프로가 올랐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 사야 되는데, 여기 와서 지금 사라 그런 거는 이유가 뭐죠? 이게 앞으로 7만 포인트가 아니고 20만 포인트 들어간다, 그런 관점? 여기가 고점인지 네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자 보세요, 이 반도체처럼 지금 여기 와 있는 애들도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거 사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 있는 애를 가지고 사야 된다라고 완전히 입에 거품 물고 추천하고 계시냐? 나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이 객관적인 지표와 통계로 그 주식을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변에도 보면 삼성전자 지금 샀다라고 하시더라고. 그 얼마에 샀냐? 그러니까 65,000원에 샀대요. 65,000원에 왜 사냐? 그리고 저한테 한번 여쭤보신 분이, 제가 알려드렸어요. 저는 자, 여기서 사고 여기 올라갈 때부터 자 내려오면 분할 매도하세요. 이 라인 깨지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근데 이분은 여기 사라고 할 때는 안 삽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떡 샀더라고요. 그 지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신 분도, 야야 네가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잖아 봐봐라, 이거 이제 10만 간다, 어떤 분 100만 간다는데, 이러다가 툭툭 떨어져서 지금 자기 본전가에서 오늘 매도를 했답니다. 얘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한다고 했던 사람이 본전가 오니까 매도하는 건 아니잖아. 삼성전자 장기 투자할 만하다면서 본전가만 건드리면 매도하는 게 장기 투자입니까? 아니죠. 장기 투자 각오했으면 한 30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놈은 30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거나 배당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가지고만 목표로 간다고 봤을 때는 할 만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런데 장기 투자 개념, 수익이 이렇게 날 거다라는 개념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그냥 배당을 노리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는 매매 기법, 아니면 ETF 이런 걸 사셔야 된다는 거죠. ETF도 근데 어렵죠. 지금 상한제에서 가장 먼저 매도되는 게 ETF예요. ETF 펀드 상한제에서
강제 매도입니다. 강제 매도. 조심하셔야 된다.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ETF 펀드 같은 거 굉장히 그 비중을 보면 30%씩 지금 33%씩 이렇게 있거든요. 29%거나 이런 게 다 강제 매도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약간 너무 주관적인 견해를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는데 그 안에 보면 객관적인 자료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중국이 이때까지 진행했던 사업 중에 안 된 것도 있지만 자국에서 어떤 라인을 깔아서 자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거를 자국 기업으로 다 돌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몇 년 이상 앞으로 10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왔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그 차트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차트가 되냐면 이렇게 산을 주봉상입니다. 주봉 M자가 그려지면 도망가라는 말이 있죠. 대형주가 M자가 그려지면 지금 이게 보면 여기서 안 살아나고 이렇게 무너지면 산이 3개짜리가 생겨요. 정말 초대형주는 이 M자가 이게 3개가 생기고 이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부진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MS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MS사가 지금 반등이 왔지만은 한때 이렇게 됐었어요. M자가 생기는 과정이죠. 이게 M자 꼭대기에서는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와 이거 상딱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게 되려고 하면 뭐예요?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여기서는 펀더멘탈로 사도 되지만 여기서는 펀더멘탈로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여기잖아. 여기서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 50% 까였는데 까이고 중국도 반도체 굴게 하고 막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12만 원을 목표로 한다, 10만 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사서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기 투자. 내가 수익 나면 팔고 손실 나면 손절하고 이런 위주로 가야지. 아니면 뭐예요? 삼성전자 가지고 얘는 내가 20년, 30년까지 들고 있을 텐데 앞으로 10년 동안 중에 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 거다. 이거 각오하고 나는 장기 투자자 30년 동안 삼성전자를 믿어보겠다. 이렇게 하면 사도 돼요. 이렇게 하면 사야지. 이렇게 하면 사도 되는데 아닌 이상은 매수 안 하는 게 좋다. 자, 삼성전자 우가 낫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미 시중 상한제에 걸렸다라는 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다소 많이 들어갔네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중요한 부분 이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사셔도 되는데 삼성전자 우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 정리식이나 분할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은 절대 올인하시면 안 돼요. 올인하시면 안 돼. 지금 자리에서는 올인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올인을 해야 돼요. 이게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자리에서 올인을 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고 올인해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자 올인할 수 있는 자리 이거 N파동 활용법을 한번 보시면 올인을 하든 적립식으로 하든 분할 매수를 하든 그런 N파동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자, 수고하셨습니다. 성투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